74,000년 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토바 화산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화산 폭발의 먼지가 오랜 시간 동안 태양을 차단했고, 이로 인해 혹독한 빙하기가 오게 되면서 북반구 전체 식물의 4분의 3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식물이 사라지면서 초식동물의 수가 급감했고, 우리 호모사피엔스도 멸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이 시기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호모사피엔스가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연구자들은 현대 인류의 유전자에 남아있는 병목 효과를 연구한 결과 당시에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의 수가 600에서 3천여 명에 불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 지금의 수많은 인간들 간에는 유전적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오래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독한 빙하기의 지구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해안가의 갯벌 덕분이었습니다. 갯벌에는 굴과 조개류 등의 먹거리는 물론 해조류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염분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유적은 남아프리카 해안 동굴에서 발견된 조개더미였어요. 아프리카 해안에서 조개류가 풍부한 갯벌에 도착한 인류 덕분에 멸종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갯벌은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혁명으로 인류가 번성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농사 외에도 갯벌에 해산물과 이를 통한 염분 보충이 없었다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오늘날 갯벌은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해졌습니다. 북해 연안 지역과 캐나다 동부와 미국 동부 지역, 아마존 유역,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불리고 있고, 그중 서해 갯벌이 가장 크고 다양한 생물종이 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는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이 대표적인데요. 갯벌이 거의 없다시피 한 유럽에서는 굴 양식을 할 수가 없어서 키프로스산 굴 하나가 3에서 4유로 정도로 비싸게 거래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굴은 최고급 요리로 취급받고 있고, 해산물을 생으로 잘 먹지 않는 서양 사람들도 굴만은 생으로 레몬즙만 뿌려서 먹는다고 하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굴을 개수가 아닌 킬로그램 단위로, 그것도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굴을 마음껏 먹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굴 생산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생굴을 즐기지 않고 채취한 굴을 말리거나 삶고 볶아서 먹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인들도 생굴 맛을 알기 시작해 우리나라에서 생굴을 수입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굴은 1년에 한 겹씩 껍질이 늘어나 나이를 알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먹을 만한 크기의 굴은 4에서 5년생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굴 껍데기 끝에 새로 돋아난 연한 부분이 밝게 빛나는데, 이 모습이 마치 꽃봉오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돌꽃, 즉 석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갯벌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있지만, 그중 채집하기 쉬우면서도 풍부한 영양소를 지닌 조개류는 참으로 고마운 존재인 듯 합니다. 15세기에 이탈리아 화가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에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비너스가 조개 껍데기에서 탄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개는 생명 탄생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조개에 대한 고마움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서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